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에 이어서 탈원전 정책까지 뒤집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탈원전 정책 선도에 섰었던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도 국민들에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셨을 텐데 네. 그것부터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잘 준비한 쇼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 준비한 쇼? 계시던데. 예. 네, 그 질문이나 이런 걸 보면서 답하는 것도 보면서 별로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꾸며진 각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예.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돌발 질문도 나오고 어려운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걸로 또 진담 이렇게 빼는 그런 장관들도 보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별로 없었죠. 예. 예산안 관련해서는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이게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인데 민주당에서는 수용을 했고 네. 수용한 이유는 뭡니까? 전 여당하고 야당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 지도부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아니 예. 우리 법정 시한 넘어갔는데 어떡하냐 안절부절해요. 아, 예. 예, 법인세 1% 사실 인하 이거는 끝까지 막아야 된다. 예. 왜냐하면 지금 위기 시대잖아요. 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전기요금도 그렇고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시대이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19 아직 안 끝나가지고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중소기업도 힘들고 하면 사실 재정 지출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세금을 깎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런 예. 공감대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예산안 처리가 안 되니까 이게 불법인 상태로 위법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라도 의장님 중재안이라도 수용을 해서 빨리 처리하는 게 먼저 우선이지 않겠냐. 예. 의총에서 논쟁을 좀 했지만 그렇게 모아진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당은 그걸 보류한다고 하니까 아니 예. 도대체 누가 정권을 잡은 거고 누가 지금 안달을 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는데 이 정부를 운영하고 예산을 받아서 일을 할 책임이 있는 데가 지금 국민의힘 여당 아닌가요? 여야가 바뀐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발의 오줌 누기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더 내려야 된다 이 원안을 이제 지금 고수를 하고 있는 건데 법인세를 낮추는 분들이 발이 얼었어요. 그분들은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에요. 예? 아니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영업이익이 조 단위로 나는 분들인데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세금을 왜 깎아줘요? 이건 이미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해봤다가 사내유보금만 쌓이고 그러니까 재투자가 돼야지 어쨌든 전반적인 경기가 훈훈해질 텐데 네. 우리가 세금으로 걷는 거는 세금으로 국가가 걷어서 그거를 기업이 돈을 내리지 않으니까 밑으로 예. 그거를 정부가 취약계층이라든지 돈이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정부가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국민들을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서. 그렇죠. 근데 그 세금을 깎아주면 그러면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그런 활동들 하나요? 그 깎아준 세금으로 투자를 더 잘하고 그걸 안 하니까 그때 왜 최경환 부총리도 그랬거든요. 사내유보금만 늘어나니까 사내유보금에 세금 매기겠다라고 엄포까지 놓고 한 그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생각나네요. 사내유보금에 세금 매기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이럴 때는 돈을 양극화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면 양극화 심해지는 양쪽 극단에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좀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세금을 좀 더 내게 좀 북돋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고 미국이 지금 최저 법인세율을 인상한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돈을 걷어서 사회적으로 여기저기 필요한 데다가 돈을 쓰는 역할을 국가가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깎아주는 게 엄발이 오줌누기다. 아니 그분들 발이 얼었냐고 지금 발 얼어있는 분들 따뜻하게 하려고 세금 걷는 건데.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예산안 통과 안 한 것도요. 예. 사실 국민의힘의 협상팀이나 이런 데를 제가 따로 이쪽 저쪽 얘기를 좀 들어보면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다 합의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쪽 용산에서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법인세도? 뭐 여러 가지로. 예. 그러니까 좀 고집 부리시는 것 같아. 정말 좀 공부를 좀 하시고 지금 뭐가 필요한지 판단을 하셔야지. 그 대선 때는 인기 몰이한다고 이러저러한 거 막 내죠. 예. 실제 일을 해보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 세계적인 경기도 심각하고 에너지 위기도 심각하고 그리고 사람들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정책도 바꿀 수도 있고 한 거지. 지금 국민을 위해서 정권을 잡은 거지 뭐 본인의 주장을 검증하려고 정권 잡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탈원전 정책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원전을 뭐 박정희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랬죠. 사실 나름대로 역할을 했죠. 근데 그때는 이게 원전 사고가 이렇게 날 줄도 그리고 일상적으로 방사성 물질이 이렇게 방출돼서 주변을 오염시키는 줄도 그리고 핵폐기물을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처치하기 어려운 건지도 잘 몰랐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원전이 골칫덩어리잖아요. 그리고 네. 안전 문제도 지금 심각하고 그러면 그걸 좀 대체할 수 있는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한 에너지를 개발을 해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방향을 잡았으면 그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지금 여전히 수십 년 동안 우리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죠?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도 사고를 벌이라면서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전이 최우선이죠. 모든 거에서. 안전하게 하면서 제대로 일하는 게 맞는 방향인데 저는 이태원 참사 일어난 것도 그렇고 원전도 너무 걱정이에요. 그 안전을 중시하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지금 뭐 신한울이랄지 뭐 계속 가는 거는 동의를 하나 안전 중심으로는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 안전하게 가는 게 첫 번째고요. 예. 이번에 프랑스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프랑스는 원전 비중이 한 70%, 75% 맞아요. 되거든요. 예. 전력 전체 전기에서. 예. 근데 그 프랑스가 전력난으로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 원전 56개 중에서 그 평균 나이라 그러죠. 수명 40년 된 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한 예. 37년 됐어요. 우리나라는 27년 정도 됐거든요. 50 몇 개에서 한 20 몇 개가 지금 한 30개가 원래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작동이. 네, 그나마 가동해서도 한 20여 개 여전히 멈춰 있으니까 이 겨울에 전기 난방하는 데가 많은데 돌아가면서 뭐 단전시키고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그래서 전기요금도 비싸고 주변에 다 전기 수입하느라고 난리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원전 안전을 지키는 거는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과 또 연결된다고 이렇게 국회에서 말씀드렸어요. 갑자기 원전 멈추거든요. 안전에 문제 생기면. 근데 전기 막 공급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원전 그냥 갑자기 멈춰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 예. 그러니까 그 원전은 한동안 우리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예. 더 깨끗하고 안전한 발전원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서서히 대체해 나가는 거고 그리고 가동 중인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 그 월성 1호기는 사실은 최신 원전 기술로 수명 연장할 때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행정법원에서 그 수명 연장 취소 판결을 받은 불안한 원전이었고 지금 신한울 1호기나 이것도 보면 수소 제거기라고 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수소 폭발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라고 다루던 수소 제거기가 화염 방사기처럼 불을 내뿜어요. 수소가 발생하면. 이게 그 성급한 국산화 때문에 생긴 게 아닌지 문제 제기를 내부 고발자가 계속하고 있는데 그냥 그거 달아놓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안전성을 강화시키면서 3세대 플러스 원전이 이제 건설되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해외에 수출하는 용은 3세대 플러스로 설계를 개선을 시켰어요. 근데 국내 지금 새로 짓는 원전은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3세대 원전을 지금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뭐 항공기 충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대사고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시간이 지금 한 3분밖에 안 남아서 다른 질문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문제들이 어쨌든 점검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문제 제기를 해도 그냥 간다 고한다 이러고 있으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전기 요금은 문재인 정부 때 올렸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 요금은 저는 꾸준히 올리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안은 또 저유가가 지속되기도 했거든요. 저유가, 고유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한 4조 원 흑자 냈다가 한 5조 원 적자 냈다가 들쑥날쑥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우려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연료비 연동제라 그래요. 전기요금은 지금 연료비를 내는 거거든요. 네. 연료비 연동제를 통과를 시켰고, 근데 이제 캡을 씌워가지고 조금만 올리긴 했던 거죠. 근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뭐 초기에 저희 정부 말이죠. 올해 3월달 정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연료비가 정말 폭등했어요. 최대 한 10배까지 올라가고 평균으로 보면 한 3배가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 윤석열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좀 현실화시키는 저희가 제도를 마련을 했으니까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미룬 거죠, 지금까지. 한전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전체 확대해야 된다. 그 법안은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주장인데요. 어제 저희 산업위에서 이제 수정된 안으로 다시 올라왔는데요. 예. 그 한전체가 상향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전체라는 게 빚이라는. 그렇죠, 빚이죠. 그러니까 빚이 더 늘어나지 않으면 예. 전기요금 올라간다, 이런 가짜 뉴스를 얘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 빚을 늘리는 걸로는 전기요금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빚을 늘릴수록 자본이 점점 더 잠식돼요. 올해 46조였거든요. 46조 자본이 내년 3월 달에 주총되면 16조로 뚝 떨어져요. 예. 왜냐하면 30조를 손해본 장사를 올해 1년 동안 했거든요. 자본 잠식이 이미 들어갔네요. 예. 그렇죠. 16조로 떨어지는데 지금 다른 보고에 의하면 그게 6조로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싼 전기요금을 하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나 많이 쓰는 개인이나 많이 쓰는 큰 건물들이 엄청난 그 보조금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30조 적자가 생긴 건데. 결국은 전기료 인상밖에 없다. 이거를, 그럼 안 그러면 지금 한전이 껍데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걸 빚을 져서는 자본금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미뤘다가 나중에 폭탄 맞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전부 탓하고 탈원전을 시작이라도 했으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양이원영 의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윤리 홍보대사